안녕하세요. 역사의 위대한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를 탐험하는 자면서 듣는 시각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샤를마뉴 대제와 수도사들이 양피지 위에서 캐롤린거 미니스큘이라는 우아한 소문자를 탄생시키며 중세의 지식을 구원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양피지로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300마리에 달하는 동물의 가죽이 필요했고 필경사가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쓰는데 4, 5개월이 걸리는 그야말로 손목을 갈아 넣는 극한 직업이었죠. 책 한 권의 가치가 작은 농장과 맞먹을 정도였으니 일반인들이 지식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15세기 유럽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중산층과 급증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책 수요가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폭발했죠. 중앙 권력이나 사제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지식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활판 인쇄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핵심 조건 두 가지가 충족되었습니다. 첫째는 수요의 증가입니다. 서기 계층의 독점 시대가 끝나고 지식을 향한 대중의 갈망이 절정에 달했죠. 둘째는 준비물입니다. 마침 아시아에서 온 희소식, 즉 종이가 유럽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재지술이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 다마스쿠스를 거쳐 12세기 중반 스페인에 그리고 1276년에는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에 재지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덕분에 더 이상 비싸고 무거운 양피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종이는 인쇄의 속도와 효율성을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재료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종이 제작 시 워터마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1282년경 이탈리아에서 처음 사용된 이 반투명한 문양은 종이 공장이나 장인의 상징이었는데 종종 하트, 유니콘, 심지어 종교적 상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활판 인쇄술에 앞서 유럽은 아시아에서 전파된 목판 인쇄를 먼저 실험했어요. 1300년대 초부터 직물의 그림을 찍었고 특히 플레잉 카드가 대박이 났습니다. 왕들이 즐기던 게임이 순식간에 일반 노동자들에게까지 퍼지면서 인쇄술이 오락의 민주화를 이끌었죠. 또한 종교적인 목판 그림인 경건한 인쇄물이나 텍스트와 그림이 결합된 블록북이 유행했습니다. 이 책들은 글을 모르는 대중에게 종교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14세기 흑사병 창궐 이후 죽음에 대한 집착이 커지면서 죽음의 기술과 같은 블록북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었는데 혹자는 이것을 교회가 재산을 헌납하도록 유도한 초기 인쇄 선전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림과 텍스트를 통째로 깎는 목판으로는 대량의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450년경 독일 마인츠의 금세공 도제 출신이었던 요한 구텐베르크가 등장합니다. 그의 발명, 활판 인쇄는 독립적이고 이동 가능하며 재사용할 수 있는 금속 활자를 조립해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경우 수만 자의 문자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활자 인쇄가 비효율적이었지만 유럽은 알파벳이 20-30개 내외였기 때문에 활판 인쇄가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질 수 있었죠. 구텐베르크의 혁신은 단순히 인쇄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한 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활자 디자인입니다. 당시 독일 서기관들이 쓰던 서체인 텍스투라를 모방해 활자 디자인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활자 주조기입니다. 모든 활자가 정확히 똑같은 높이와 평면을 유지해야 인쇄가 가능했기에 글자 폭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정교한 주조기를 발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속 합금입니다. 녹였다 식혀도 수축하지 않는 납 80%, 주석,
안티몬 15% 등의 특수 합금을 개발해 정확한 활자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네 번째는 잉크 및 인쇄기입니다. 목판 인쇄용 묽은 잉크 대신 기름과 그을음을 섞어 두껍고 끈적한 잉크를 만들었으며 기존의 와인 압착기 등을 개조하여 튼튼하고 강력한 인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혁신 덕분에 구텐베르크는 10년의 연구와 20년의 준비 끝에 인류 최초의 활판 인쇄서적인 42행 성경을 찍어냅니다. 구텐베르크가 1450년에서 1455년경에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42행 성경은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쇄본 중 하나로 290개의 활자를 사용하여 필경사의 글씨체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구텐베르크는 투자가인 요한 푸스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완성 직전인 1455년 푸스트는 소송을 걸어 승리했고 구텐베르크는 모든 인쇄 장비와 작업물을 빼앗기고 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을 만들고 인류 문명의 빛을 선사했으나 정작 자신은 파산한 비운의 천재가 된 셈입니다. 다행히 인쇄술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푸스트는 구텐베르크의 유능한 조수이자 디자이너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페터 쉐퍼와 손잡고 인쇄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1457년 이들은 유럽 최초로 인쇄된 두 가지 색상, 빨간색과 파란색의 이니셜이 들어간 시편창가를 출판하며 인쇄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이 책은 또한 최초로 출판 날짜와 인쇄소 상표가 찍힌 책이기도 합니다. 한편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를 발명할 무렵인 1450년경 익명의 예술가인 플레인카드 마스터는 구리판 인쇄를 발명했습니다. 이는 이미지를 새겨 넣은 금속판에 잉크를 채워 찍는 방식으로 양각이 아닌 음각으로 인쇄되었죠. 이처럼 인쇄술은 유럽의 여러 곳에서 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쇄술의 초기 중심지였던 마인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62년 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전쟁으로 번져 아돌프 폰 나사우의 군대가 마인츠를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이 인쇄술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쇄업자들이 장비를 챙겨 마인츠를 떠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이죠. 이리하여 구텐베르크가 발명하고 푸스트와 쉐퍼가 완성한 활판 인쇄 기술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사파본의 시대를 연 곳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특히 상업의 중심지였던 뉘른베르크에서 인쇄술은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 챕터 독일 인쇄혁명과 사파본의 탄생에서는 이인쇄 혁명이 낳은 독일의 위대한 출판, 제국과 알브레이트 듀러와 같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인쇄 디자인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